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돈의 속성, 부제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저자는 김승호 님이시고요. 이분은 한국인 최초 글로벌 외식업체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이고요. 2020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 책을 통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이다.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기도 한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 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예를 들어 1년의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가치 수익률이 높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면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을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돈은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 돈은 다른 사람 돈에게 영향을 주며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에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은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들은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이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다. 워렌 버핏이 유명한 말을 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때가 기회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세금이나 공금 같은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역시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 줘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류에게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측이 가능한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 세계에는 불변의 진리가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확신은 가장 무거운 벌로 응징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이 규칙은 불변이다.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장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의자 앞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그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의 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과실을 얻는다. 현재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낼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면 빌딩을 소유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맛집을 운영하거나 업체의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정도의 집객 능력을 가진 식당 경영자라면 이 사람은 음식을 팔아 버는 돈보다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본인의 능력으로 건물과 상권의 고객 트래픽을 증가시켜 발생한 건물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오히려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스스로 건물 소유자가 되어 사업과 트래픽 증가 이익을 모두 챙겨야 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동시에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생겨난 날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이다.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한다.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넷째, 돈을 쓰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된다.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다. 이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살 수 없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를 해석하는 데 편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신문사의 문제 중 하나는 경제 기사를 왜곡해 정치 기사로 만드는 경우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참한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사 논조에 따라 경제 실패 프레임을 씌우거나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끊임없이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신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없다는 기사를 내는 일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으면 경제를 해석할 능력이 사라진다. 실물 경제 판단의 오판이 생기면 자칫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같은 곳에 사용하면 부채를 더 불리게 된다.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난 곳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셋째, 투자에서 나오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싼 이자로 더 비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빚은 아주 좋은 빚이다. 다시 말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부채는 좋은 부채이다. 나는 전문가들을 믿지 않는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혹은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크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언제든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다른 전문가의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의사,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가, 종교인들의 모든 의견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급 전문 용어로 포장되어 있어도 겁먹지 않는다. 결코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다.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어떤 권위에도 무조건 굴복하지 않게 된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 있다. 첫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고 지저분한 차림과 약속에 늦게 오거나 변명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둘째,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셋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하라. 작은 목표에도 작은 희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겨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다섯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병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늦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감독, 즉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선수, 즉 포지션이 중요한가? 자산의 투자도 팀 경기다. 한국의 투자는 자산 배분보다 투자 포지션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정보는 많은 반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현실 투자 세계에서는 선수만 보이고 감독이 눈에 띄지 않아 자산 배분 가치의 중요성을 잊고 항상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만 찾는 실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투자의 천재라도 매번 예측에 성공하고 매도 매수를 잘할 수는 없다. 배분이야말로 자산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산 배분을 잘하는 것이 투자 이익의 전부다. 자산 배분 정책이 없으면 언젠가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 똑똑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에 더 잘 빠진다. 불확실성을 유난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치 요소나 이해하지 못할 경제 환경이 나타나면 이를 설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설명이 분명치 않을 때 음모론은 쉽고 간단한 답이 된다. 종교의 원리주의자들이나 양극단의 보수나 진보 지식인들도 음모론에 쉽게 동화된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음모는 자주 등장한다. 주가가 폭락하면 공매도 세력의 음모론이 떠오르면서 시장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으려 한다.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도 일종의 음모다. 주가가 급등하면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큰 손과 작전 세력이 손을 잡고 개미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이만큼 쉬운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하나에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든가 강남 부동산 값이 반값 이하로 폭락할 거라는 소문은 음모와 희망과 예측이 번복된 경우다. 상식은 과장, 허구, 왜곡,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도구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상식이다. 지혜와 지식과 도덕이 교차하는 지점이 상식이다.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빨리 돈을 벌려면 눈부신 위험 자산을 쫓게 되어 있다. 벌어도 결국 물에 던져진 솜사탕처럼 사라지고 만다. 돈 주인에게 욕심이 보이면 돈은 미리 알고 떠난다. 급하게 돈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장 늦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영영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실패는 권리다. 특히 젊은이의 실패는 특권이 포함된 권리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성공만을 종용하고 성과 없는 실패에 매정해도 이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을 달리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실패가 녹아 들어가지 않은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권리다. 오늘도 그들은 실패할 권리가 있다. 실패할 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꼭 지켜줘야 할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고 좌절하며 성장한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의 문턱에 오른 사람은 없다. 실패는 범죄가 아니다. 무모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 모든 성공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에겐 항상 무모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